FRCNCOW 케이블입니다. FRCNCOW 케이블인데 뭐 이거 바로 하는 것보다 좀 자주 나오는 케이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거 볼게요. 우리가 CNCVW 케이블이 있습니다. CNCV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CN입니다. CN이요. 뭐 센터라고 보시면 센터, 그 다음에 뉴트럴 라인입니다. 그래서 동심의 센터가 중성선이다. 동심 중성선입니다. 그 다음에 W는 뭐요? 워터. 그래서 수미력. 그 다음에 수미력. CV 케이블은 우리가 일반적인 CV 케이블이요. 그래서 CV 케이블을 풀로 얘기하지 않고 전력 케이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미력 케이블. 동심의 중성선이 동심으로 된 수미력, 중성선이 동심으로 된 수미력 CV 케이블이다 해서 동심 중성선 수미력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TR이 붙었어. TR. 그러면 동심 중성선 W까지 갔죠. 수미력 케이블까지 갔고요. TR이 뭐냐면 케이블에서 나무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 있죠. 트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심이 중성선으로 된 수미력이고 트리 현상 옥제형이요. 트리 옥제형 케이블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FR은 뭐냐? FR에 CN, COW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볼게요. CN은 뭡니까? CN은 동심인 중성선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CO가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CNCV와 다른 것이 CO가 있고요. FR이 있습니다. FR인데 동심 중성선 W 수미량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FR과 CO가 뭐냐? FR은 뭐냐면요. FR은 영어로 얘기하면 플레임 리타던트에서 불꽃이에요. 불꽃. 그 다음에 지연 억제예요. 불꽃을 지연시킨다라고 해서 난연입니다. 난연. 불꽃을 지연시킨다 해서 FR이 난연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CO는 뭐냐면 CV는 우리가 알고 있는 CV 케이블입니다. CO는 저독성을 얘기해요. 독성이 적다. 그래서 일반적인 CV 케이블 같은 경우는 PVC 있죠. PVC를 사용하는데 PVC를 태워보세요. 딱 생각만 해도 PVC 태우면은 독성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CO를 사용해서 PVC 대신에 독성이 없는 것을 사용했다. 그런 거죠. 이러한 전력용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다시 동심 중성선의 수미령의 CO는 저독성입니다. 여기 제가 순서를 바꿨는데 일반적인 순서 이거 지켜주셔야 돼요. CO는 저독성이고 FR은 난연성 전력 케이블이 된다. 난연성이 FR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서 동심 중성선 수미령 저독성 난연 케이블 이렇게 외워주시고 외우시는 김에 이것도 함께 외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적산 전력계가 구비해야 할 특성입니다. 여기서 적산 전력계 보세요. 적산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거냐 전력량을 측정하느냐. 전력계인데 전력계가 전력을 적산한다는 거예요. 전력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산 전력계는 뭐요? 전력, 그 순간에 전력도 알 수 있지만 전력량 측정할 수가 있겠죠. 전력을 쌓으니까 적산하니까 전력량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구배해야 할 특성 전력량.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아날로그 있죠. 원판이 도는 이런 아날로그 적산 전력계를 사용했는데 요즘은 디지털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 볼게요. 적산 전력계 구배해야 할 특성.
적산 전력을 옥내에도 측정할 수 있고 옥외에도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옥내 및 옥외에 설치가 적당할 것. 그 다음에 온도, 주파수 변화에 보상이 되도록 할 것. 온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혹시 주파수 변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 기계적 강도가 클 것. 우리가 이런 원판이 실제로 도는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동작하는 거죠. 그런 기계적으로 튼튼할 것, 이런 거죠. 부하 특성이 좋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하가 급변할 수가 있죠. 많이 쓰다가 적게 쓰다. 부하가 많이 쓰면은 뭐 적정하게 측정이 되고 적게 쓰면 측정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부하가 변하는 것과 관계없이 잘 측정될 것, 이런 의미가 됩니다. 과부하 내량이 클 것. 만약에 과하게 부하가 소비된다, 부하가 많이 사용한다 그러더라도 이 적산전력계 자체에서 견뎌야 된다는 거죠. 과부하에 뭐 잘 견딜 것, 내량이 클 것,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단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적산전력계 구비해야 할 특성 한번 볼게요. 적산전력계가 기계적 강도, 부하 특성, 기부, 그 다음에 옥내 및 옥외에서 옥내, 네, 옥내, 뭐 옥외 해도 되고요. 온도, 온도가. 그래서 적전인데 적전을 적절한 기부는 옥내 온도를 과열시킨다. 우리 연말에 뭐 기부하고 하잖아요. 뭐 사랑의 열매 같은 그런 기부하면 옥내의 온도를 과열시킨다. 온도를 높여준다. 이런 의미로 적전 기부 옥내 온도 과 해서 적절한 기부는 옥내 온도를 과열시킨다. 이렇게 용어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동현상이란, 잠동현상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적산 전력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 무부하 상태. 우리가 무부하 상태면 이론적으로 전류가 0입니다. 전류가 0이요. 그럼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당연히 전력이 0이어야 돼요. 전력이 0이면 당연히 뭐요? 무부하 상태에서 전력이 0이니까 전력 양계 적산 전력계 원판이 회전하면 안 되죠. 원판이 회전하면 전력이 적산되는 건데 원판이 회전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력이 0이니까 원판 회전하면 안 되는데, 잠동현상이란 뭐냐? 무부하 상태에서 정격 주파수 얼마? 60Hz 정격 전압, 뭐 우리 가정에서 220V를 할게요. 220V 110V를 한번 인가해 봅니다. 60Hz에 110V를 60Hz 및 정격전 220V 110%를 인가해 보면, 하지만 무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원판이 회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기의 원판이 1회전 이상 회전하는 현상. 그래서 수치가 무부하 상태가 중요하죠. 무부하 상태에서 정격 주파수 정격 전압의 110%를 인가해서 1회전 이상 회전하는 현상을 잠동현상이라 하고요. 그 잠동현상은 발생하면 안 되죠. 왜? 무부하인데 전력 요금이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잠동현상의 방지 대책입니다. 잠동현상보다 무부하 상태에서 정격 주파수와 정격 전압의 110%를 인가해서 원판 1회전 이상 1회전 이상 회전하는 것을 잠동현상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잠동현상은 방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적산전력계 보면은 원판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전력을 많이 소비하면 빨리 회전하고요. 천천히 소비하면 천천히 이렇게 회전하는데
잠동 현상은 방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원판이 있잖아. 원판에 어떻게 하냐? 원판에 작은 구멍을 뚫거나 혹은 철편을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구멍을 뚫거나 철편을 붙이는데 이 회전하는 원리가 아라고 원판 아시죠? 유도 전동기 아라고 원판처럼 전자 유도 현상 등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실제 전력을 소비하게 되면요. 그럼 원판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구멍을 뚫어서 얘가 완벽한 원이면은 그런 전자 유도 현상 등이 의해서 무브할 때도 회전을 하는데 구멍을 뚫음으로 인해서 대칭성 깬다. 대칭성은 깨지는 거죠. 구멍에 의해서. 그렇게 대칭성이 깨지면은 회전할 것이 못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대칭성을 깨어서 잠동 현상을 방지하고요. 원판에 작은 철편을 붙인다는 것은 관성력. 철판을 붙여서 어떻게 보면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관성력이 더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을 막아준다는 거죠. 대칭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관성력을 줄이기 위해서 철편을 붙이게 된다. 그래서 잠동 현상 방지 대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동 현상 방지 대책. 잠동 현상 방지 대책으로서 이렇게요. 철편 혹은 구멍. 원판에 철 혹은 철편을 붙이거나 구멍을 뚫는다. 그래서 이렇게 잠동 현상 방지인데 그냥 잠바라고요. 잠바에 철사 때문에 구멍이 생겼다. 잠바에 철사 때문에 구멍이 생겼다. 그래서 잠동 현상 방지 대책으로 철편을 붙이거나 구멍을 뚫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